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해도 좀 너무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시작이 어느 정도는 바닥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부분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시장이 밀리는 와중에도 그래도 LNF라든지 하이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빠지면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할적으로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만 9,500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게 27만 5천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나는 편안하게 더 모아가면서 평단 관리를 하고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만 8,400원 여기서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평단 관리를 하면서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시장이 빠지면은 종목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손절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오늘부터 나오는 이 추가적인 변동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가끔씩 제 얘기를 좀 오해를 하시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점을 정확히 찍었으니까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 지점 이상은 충분히 상승이 나온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워 가시면은 크게 손해보는 거는 없고, 오히려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는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좀 먼저 브리핑을 해드린 거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딱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너무나도 불안한 위치다. 외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엄청나게 큰 상황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공격적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폭 오르더라도 결국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승이나 하락이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상승이라든지 하락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 근데 나는 이 물건을 10,000원에 팔고 싶어서 당근마켓이라든지 번개장터에 내놓고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당연히 가격을 9,000원, 8,000원, 7,000원 이렇게 내려서 팔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가격이 내려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야 다시 오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부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돌아서 나왔을 때 과연 뭐 때문에 갈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라도 생겨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모멘텀 자체가 없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오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내려서 이거 진짜 지금은 싸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피 하락 여파에도 코스닥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 과연 코스피가 이대로 더 밀리면은 코스닥이 여기서 버텨줄 수 있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만 딱 보더라도, 자, 오늘 3분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변동성이 너무나도 좀 심하지 않나, 너무 강하다라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거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차분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실 어떤 종목에서 손실이 났으니까 이거를 빨리 손절 처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돌아 나가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로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은 더 사셨다가 평단 관리하시면서 끌고 가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됐던지 간에 지금 코스피 2800포인트를 좀 하회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딱 코스피를 놓고 보면은 지금 2711 13 이렇게 포인트적인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저는 항상 선 긋고 줄 긋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진 않아요. 근데 2800포인트는 12개월 선행 퍼 자체가 10배인 거고, PBR 1배에 락바텀
라인으로 여기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매도의 구간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저가 매수세에 대해서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악순환 고리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주가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이제 로스컷이라든지 반대 매매가 급증을 할 때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소화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시장이 밀려서 같이 빠지니까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해서 뭔가를 빠르게 돌리겠다, 이거는 절대 안 먹히는 시장이다. 오히려 그랬다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머니에 갖고 있는 동전마저 다 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은 메이저들 수급 다시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하락장에서 반대 매매마저 660억 원 돌파, 뭐 역대 최대 규모,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사를 딱 놓고 보면은 통상 이런 약세장의 끝자락은 개인의 투매로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있고, 메이저는 막바지 신용 물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변동성 자체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용 매물을 털고 나면은 지수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최근에 반대 매매가 지금 수백억씩 매일 나오고 있는 이유도 다 항상 이래 왔어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최근 조정을 딱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때도 반대 매매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시장 화끈하게 다시 돌려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뻔하디 뻔한 스토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지수에 의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들이 잡주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종목의 하락 이 의미도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시장이 반전되는 시기가 나오기 전에는 누가 더 많이 사서 싸게 사서 많이 모으느냐가 지금 시장에서는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사부작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안 돼요. 차라리 좋은 종목이면은 시장 조정을 빌미로 내려왔을 때 더 사서 평단 관리하시고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언제까지 이런 시장이 좀 변동성이 지속될 것인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게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약세적인 흐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흐름 자체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국내 대선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계속될 걸로 좀 보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다? 이미 충분히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맨날 가격적인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 우리가 다이소를 왜 가냐,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다이소를 간다, 이 얘기를 굉장히 지겹도록 많이 해드렸는데,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를 딱 놓고 보면은 고가에서 매수할 때는 더 상승을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버텨요. 근데 저가에서 매수를 할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변동이 심해서 못 버텨요. 오히려 이거를 빨리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맞죠 여러분들? 시장이 빠지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셨잖아요. 가격은 고가에서는 당연히 비싸지는 거고 저가에서는 분명히 싸지는데,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고가에 사서 저가에 매도를 해요. 그러면 수익이 남냐? 안 남아요. 그래서 투자자들 거의 뭐 대부분, 제가 봤던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주가를 비싸게 사서 하락을 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저거는 뭐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한다, 이것만 생각을 한다, 이 얘기예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이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이 나왔을 때는 변동성 자체가 커지면은 여러분들한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딱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좋은 주식도 지금 상당 부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잡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적자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잡주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주식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은 좋은데 시장 때문에 밀린다 라고 하면은 그런 싼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딱 시기를 놓고 보면은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실적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미국장을 딱 놓고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좀 반등을 급격하게 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뭐 회복은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뭐 항상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안타깝다,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진짜 너무 짜증난다 이 생각은 분명히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가 되는 게 이번 주 중에 회복을 못하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상향 추세가 꺾이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는 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얘기를 해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뭐 지금까지 내린 거는 내린 것도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기는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어제 5%까지 밀렸던 이제 나스닥이 반 이상이 회복을 하고 마쳤다라는 거, 매일 1%씩 5일간 정말 5일 동안 1%씩 맨날 내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하루에 5% 밀어버리고 아래 꼬리 달아주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라고 보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만약에 뭐 과하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저가의 반등이 나오는 아래 꼬리를 좀 달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뭐 지수도 종목도 이런 흐름 을 조금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증시는 이미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라서 하루 더 밀리고 뭐 덜 밀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갖지 마시고, 내려올 만큼 내렸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 2800포인트 전저점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도나 손절을 고민을 하실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더 사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그냥 밖에서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가 땡길지 매도가 땡길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매수가 땡기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생각만 잘 해보시면은 답은 나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막 답답하고 와 이거 한국 증시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할지언정, 그래도 항상 다시 한번 돌아올 때는 좀 벌떡벌떡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빠르게 잘 일어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만큼 빠졌을 때 와 이거 진짜 미치겠다,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급반전을 만드는 부분,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여기서 이만큼 빠졌을 때 와 이거 죽겠다, 한국 증시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벌떡벌떡 잘 일어났어요. 항상 조정이 나오고 벌떡벌떡 잘 일어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 시장의 하락적인 부분 잘 넘기고 가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잡주는 여러분들 건드리지 마세요. 잡주는 오히려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거 이거 나 이거 샀는데 이거 빠지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내 종목이 정말로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지금은 끌고 가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뭐 시장이 빠지면은 당연히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항상 또 우리가 알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다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포인트를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도 있고, 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시장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VIP방 같은 경우에도 컴투스 홀딩스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부분이, 컴투스 홀딩스가 대장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가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네오위즈 홀딩스, 최근에 그래도 좀 홀딩스, 얘네들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네오위즈 홀딩스가, 이 홀딩스 두 종목이 최근 뭐 게임 쪽에서는 가장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CJ그룹하고 NFT 협력, 이게 좀 내용 뉴스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에서 뭐 여러분들 뭐 여기서 5일선 지지를 하고 여기서 보면은 막 60일선까지는 좀 여러분들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5일선 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었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니까 33일선까지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보세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분석적인 부분에서 크게 의미는 없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를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또 차트에 맹신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에는 주식에서는 뭐 100% 절대적인 거는 없어요.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살려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성장적인 부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꿰차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만 뭐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시장 빠졌을 때 오히려 잡주는 뭐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저한테 기대시면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